중국 항모 고쳐주겠다. 날 믿어. 우리는 한국어가 아닙니다. 믿고 맡겨달라. 완벽하게 고쳐줄게. 우리가 남도 아닌데. 고장난 자전거나 TV 얘기가 아니다. 현존 최강의 화력을 갖춘 현대전의 꽃 항공모함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하길래 이렇게 화끈한 제안을 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손을 내민 쪽은 현재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 한낱 재활용센터 주인으로 내몰린 상대방은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러시아다. 러시아의 굴욕, 중국에는 기회. 중국이 달려든 먹잇감은 러시아의 항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다. 구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취역해 28년이 지난 노후함정이지만 러시아 유일의 항모라는 상징성 때문에 애물단지로 남았다. (2016년) 시리아 군사작전에 투입돼 이슬람 국가 격퇴에 앞장서며 건재를 과시하는가 싶더니 갑판이 짧아 함재기가 착륙 도중 바다에 빠지거나 고장이 잦아 링거 맞은 환자처럼 아예 옌선을 옆에 달고 다니면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미국이 11척의 항모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다. 더구나 재래식 디젤 엔진이어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비해 성능도 한참 떨어진다. 반면 중국에게 쿠즈네초프는 몹시 소중한 보물이다. 지난 23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서 위용을 뽐낸 항모 랴오닝은 1998년 경제난으로 건조가 중단된 쿠즈네초프 이번 함인 바랴그함을 들여와 개조를 거쳐 2012년 배치한 일종의 리모델링 제품이다. 중국이 최초의 항모라며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막상 족보를 따지면 잔뜩 주눅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쿠즈네초프는 해양 굴기에 박차를 가하며 군사대국을 꿈꾸는 중국 대군력의 교보민 셈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처럼 고맙고도 찜찜하던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가 넝쿨찍 굴러들어왔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북부 수리공장에서 항모를 띄우던 도중 부유토크가 침몰해 대형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이 항모 갑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설상가상으로 항모를 감당할 만한 다른 도크는 멀리 떨어진 흑해에 있고 러시아 기술력으로 항모의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어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2025년까지 운영하려던 쿠즈네초프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당장 추가 함정을 건조할 수도 없는 처지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구의 제재에 막혀 자금도 충분치 않다. 이에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쿠즈네초프를 퇴역시키지 않을 방법은 우리밖에 없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전문가를 보내 수리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항모가 정박할 부유도크가 없어진 터라 중국으로 갖고 와서 고치면 된다는 논리다. 특히 이달 관함식을 계기로 중국의 해군력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제안은 더 두드러졌다. 최초의 국산 개발 항모인 산둥이 막바지 작업 중인데다 이보다 큰 세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건조할 계획이어서 얼마든지 쿠즈네초프를 원상 복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돈도 없고 시설도 없는 러시아는 항모 한 척도 없는 빈털터리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남을 것이냐며
쓸데없이 제3의 길을 찾지 말고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러 공조, 미국 포위망 돌파, 기술력 과시 다중포석. 물론 러시아가 중국의 제안을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핵심 군사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 항모가 끌려가는 전대미문의 수모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못 먹는 감을 괜히 찔러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보챌수록 남는 장사다. 우선 전략무기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항모를 고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체가 양국의 신뢰관계를 보여준다. 가령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도입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경우 일본은 국내에서 기체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장정비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큰 고장이 나면 일본이나 미국에 맡겨야 한다. 미국이 일본에만 정비 권한을 준 탓이다. 최근 일본의 F-35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미일 관계는 갈수록 공고해지는 반면 한미 관계는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군사적 신뢰와 무관치 않다. 중국이 산둥반도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에 맞선 요격망을 갖추며 러시아와의 우위를 과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해양 봉쇄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서 포위망을 뚫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비핵화가 지지부진해 애를 먹이는 북한을 제외하면 러시아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방이다. 지난해 9월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공조의 범위를 바다로 넓혔다. 미국이 호주, 일본과의 훈련 빈도를 높이며 옥죄자 중러 양국은 이달 말 연합 해상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더구나 비동맹 진영의 리더를 자처하며 미국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던 인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중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5에서 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끝내 불참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나라와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인도에 이어 일본마저 항모 경쟁에 뛰어들면서 중국도 한 걸음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호준의 촛불을 들먹일수록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건 시주석의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중국의 항모는 미국과 달리 스키 점프대처럼 갑판 끝이 올라가 있다. 전투기를 띄우는 전자식 사출기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출력 계통 모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전투기 출격은 미 항모의 30%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올해 관함식에 자체 개발 산둥호를 끝내 선보이지 못하고 선체 내부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항모 제작사인 중국 선박중공업 그룹의 순보 사장이 지난해 항모 관련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경질되면서 세 번째 항모는
언제 추진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한껏 높아진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항모랴오닝, 산둥의 초기 버전인 구준의 조프를 깎아내리며 중국이 언제든 고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묘안인 셈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히토리를 무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뒷받침하는 첨단 무기에 히토류가 필수인 까닭에 중국이 수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당장 미국 국방부가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히토류는 희소한 광물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17개 광물로 자성이 강하거나 과학적인 특질이 있어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기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 미사일과 전투기 등 무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의 모터, 풍력 발전용 터빈 같은 제품에 널리 쓰인다. 선진국들은 다른 광물과 뒤섞여 있는 히토류 원석을 광산을 뚫어 채굴하고 공장을 지어 재련하는 데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꺼리고 있다. 중국은 환경오염을 개의치 않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히토류 시장을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9일 사설에서 히토류 무기화를 경고했다. 인민일보는 히토류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에 반격할 대응 무기가 될 것인가? 답은 미스테리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경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커 미국이 입을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 매체 R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36%를 보유하며 생산량의 85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호주와 브라질, 인도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존재한다. 미국의 히토류 수요량은 지난 20년간 폭발하듯 증가했는데 주로 중국에서 수입했다. 특히 미국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필요한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미국 지질학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억 6천만 달러치를 수입했다. 5억 1900만 달러치를 수입한 2012년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 전체 히토류 소비의 1%, 세계 전체 소비의 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다면 미군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 매체 RT에 따르면 히토류 공급 차질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무기는 전투기에서 장갑차, 유도미사일, 야간 투시경, 레이저 표적 겨냥 장치 등 광범위하다. 네오디뮴은 미사일 유도체계의 강력하고도 고온에 견디는 자석과 핀작동기, 항공기와 탱크, 위성통신과 레이더 시스템의 디스크 드라이브 모터에 쓰인다. 미군이 사용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합동직격탄 등 거의 모든 유도탄은 네오디뮴, 디스포슘, 프라세오디뮴, 사마리움, 테르비움을 사용한다.
이테르군과 같은 원소는 수천 마일 거리에서 공중을 나는 드론을 녹여버리는 록히드 마틴의 고출력 레이저 무기 안테나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트림과 유로피움, 터빔은 평판 디스플레이 스크린 제조에 들어가고 란타넘은 디지털 카메라 렌즈의 50%가 들어간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를 한 대 생산하는 데 히토류 920파운드가 필요하다. 이 중 이트륨 산화물이 들어간 세라믹 코팅은 F-35 엔진이 초음속 속도를 내도록 하는 필수 소재다. 미국은 F-35를 2600대 도입할 계획인 만큼 히토류가 없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트리움, 터빔을 포함한 히토류는 레이저 표적화와 같은 첨단 장치와 미래 전투 체계를 뒷받침하는 차량에 사용된다. 또 미국이 자랑하는 핵추진 잠수함 버지니아급 잠수함에도 각종 히토류 9200파운드가 필요하고 알리퍼크급 이지스 구축함도 5200파운드의 히토류가 필요하다. 문제는 히토류가 이처럼 미군에게 필요한 광물이지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운틴 패스가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히토류 광산이라는 점이다. 그나마 광산을 보유한 MP 머티리얼스는 채굴한 광물을 해마다 약 5만 톤을 중국으로 보내 재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현재 건립되고 있는 히토류 재련 공장은 최소 3곳이며 한 곳은 내년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개소할 예정으로 있다. GAO는 보고서에서 히토류는 미국 군사장비의 생산, 유지, 작동에 필수적이라면서 전체적인 국방 수요와 관계없이 히토류 공급을 확보하도록 해달라는 게 국방부의 기본 요구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할 방안을 담은 국방물자 생산법 3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DPA-3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방과 국토안보 요구에 발맞춰 보도의 맞춤형 경제지원으로 자국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 중 투자 큰 손 푸싱그룹 미 바이오테크 투자 축소 검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중국 푸싱그룹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빈 셰프싱그룹 미국 지사 대표는 30일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 규제를 피해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소규모 지분 확보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싱그룹은 2017년 인도 제약회사 글랜드 파마 주식 74%를 11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제약 부문에 투자해왔다. 셰 대표는 무역 분쟁이 미국 내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모든 거래를 멈추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워런 버핏을 표방한 고광창이 세운 푸싱그룹은 2014년부터 해외 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푸싱그룹과 관련 회사들은 2014년부터 22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인수 작업에 참여했다. 이런 푸싱그룹의 투자 전략 변화는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의료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들어
권한이 강화된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투자에 안보 위협이 있는지 심의하고 있으며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소규모 지분 거래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다. CFIUS는 중국 기업이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 투자를 통해 얻은 환자 정보 접근권이 중국 정부에 넘어가 미국인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쉐 대표는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반기고 있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싱그룹은 지난 2년간 브라질, 인도, 싱가포르, 두바이 등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기 위한 현지 팀을 구성하는 등 신흥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쉐 대표는 현재는 브라질 의료 서비스 기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신흥시장 경제가 중국이 지난 15년간 겪은 것과 비슷한 성장 수준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